증가 감소부터 시작합시다. 거꾸로 썼네. 이상하게 썼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죠. 근데 그냥 증가와 감소의 정의를 먼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거는 중요한 정의라서 정의가 임의의 x1, x 그러니까 구간을 원래 잡아주기는 해요. 구간을 잡아주긴 하는데 구간을 잡읍시다. 구간을 잡고 구간은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잡히는 구간이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쫙 전체 구간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임의의 두수 임의의 두 x1, x2라는 거는 아무렇게나 뽑았다는 거니까 모든 x1, x2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수 중에서 x가 커지면 y도 커집니다. 이러면 증가죠. 이러면 fx는 증가라 그래요. 그렇죠? 거꾸로 되면 이걸 만족하면 감소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와서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이런 생각이야. 선생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fx가 이제 바로 연결해서 요 조건에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시작할 건데 굳이 함수 얘기를 하고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얘는 함수 얘기를 했을 때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고려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건 당연히 포함이 되고 이건 당연히 포함되고 연속이 아니거나 미분 가능하지 않거나 그렇죠? 연속이 아니면 미분 가능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죠? 연속인데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들이 있죠. 그거나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 함수에서도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조금 확장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도 증가해요. 이런 함수도 증가해요. 이런 함수도 증가해요. 그렇죠? 이런 함수도 증가해요. 증가할 때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증가할지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할지는 몰라요. 증가는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요. 이제 물론 여러분이 조금 더 지나면 위로 볼록 아래 볼록도 좀 배우긴 배워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증가 감소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다 증가라고 합니다라는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를 알아둬야 박스 문제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요거만 조금 챙기면 이제 이거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럼 미분 가능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증가하면 지금 여러 번 했으니까 그냥 결과 위주로 가봅시다. 도함수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증가의 정의 자체가 이 는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 값이 더 커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항상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0보다 크지는 않겠죠? 여기 0보다 증가하면 0보다 크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가 생기긴 생기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볼 수는 있어요. 요거만 가지고 보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가 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요. 물론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건 그냥 집어넣고서 그냥 바로 정확하게 해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요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도함수는 뭐를 봐라?
부호를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도 도함수는 부호를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즉 부호를 본다. 양수냐 음수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양수냐 음수냐를 본다는 건 뭐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보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사실은 도함수가 아니라 fx예요.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찾고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도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더 알아둬야 할 거는 이런 거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거고, 도함수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합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아는 사람은 조금 알아두고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저게 정확하게 잘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하면서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가장 제일 쉬운 예 중에 하나는 x 세제곱이에요. 이 함수는 딱 보기에도 어때? 증가하죠. 증가하고 있는데 도함수를 구하면 0이 되는 점이 딱 존재해요. 한 점에서. 그렇지만 0이 되는 점이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증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증가에 들어가요. 증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느낌인데 이 차이가 잘 안 느껴지면 그냥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하게 문제에서 나오진 않는데 이것도 박스형 문제나 이런 데서 개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알기는 해요. 여기는 왜 0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조건이 먼저 이게 나왔어.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해? 이건 맞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손가락 힘이 세네요. 0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이 되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x 두 개를 잡았을 때 함수값의 크기가 커져야 되지. 근데 여기는 커지지 않아. 그래서 여긴 증가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0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역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역이 성립하지 않지만 그 역에 0만 빼주면 성립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배워야 될 건 문제 푸는데 써야 될 건 뭐냐면 함수가 나오면 2차 함수는 굳이 도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대칭축만 찾으면 이렇게 하면 이쪽 증가 이쪽 감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알았다는 얘기는 증가야? 그럼 도함수는 0보다 크게 나오겠구나. 0보다 작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알 수 있어서 2차 함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3차 함수 이상 나오면 fx를 미분한 다음에 뭘 봐야 돼? 부호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죠. fx를 미분하면 3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함수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오죠. 그래서 3차 함수가 fx가 3차 함수야. 그럼 도함수는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4차 함수가 나오면 3차 함수가 나오죠. 그럼 여기 부호를 봐. 얘는 부호를 봐야 되는 거고 얘는 부호를 볼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물론 이제 값을 찾아야 되면 부호가 나오긴 하지만 그 부호가 어떤 함수의 성격 자체에 영향을 주는 애는 아니야. 부호에 영향을 주는 애들 얘네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부호를 봐야 된다. 이건 알아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쵸? 그럼 그래프를 안 그리는 순간 얘 부호를 어떻게 따질 거예요? 그래프를 안 그리는 2차 함수는 부호를 어떻게 따져요? 값을 막 집어넣어요? 2차 함수가 나왔어. 부호를 따져야 돼. 어떻게?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근을 찾거나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호를 뭐라 그랬으니까 근이 0이 되는 점 이게 근이 0이 되는 점이니까 얘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호를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려졌으면 플러스 0 플러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그려졌으면 물론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계속 다 플러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부호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죠. 3차 함수가 나왔어요. 뭘 볼 거예요? 얘는 또 때에 따라서 미분을 또 해야 돼요. 우리가 3차 함수가 나오는 순간 3차 함수가 여러분이 다 예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x-1 이렇게 됐어. 8일 땐 양수일까 음수일까? 막 집어넣어봐야 되죠. 그렇죠? 그럼 2하고 3 사이에서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집어넣어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1, 3, 7을 근으로 갖는 그래프를 그리면 제일 좋게 나와요. 1하고 3에는 양수구나. 근데 난 그래프 그리기가 진짜 싫어요. 그러면 부호를 보려고 그러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1보다 크면 얘는 양수죠. 그렇죠? 1보다 큰 값에서 1을 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2 하나 택해서 숫자를 때려 박든지 뭔가 하나를 택해야 돼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고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방식들이 하나예요. 3차 방정식이 나왔어. 도함수가. 부호를 봐야겠다. 물론 이제 더 이상 함수는 안 구해요. 보통 여러분이 하는 게 3차하고 4차인데 3차하고 4차가 문제가 풍성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만 해도 2차는 이제 판별식을 생각한다. 3차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4차가 나왔어. 그러면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든 아니면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식을 세웠으면 그래프를 그리든 결정하든지 아니면 부호를 판단하는 방법을 결정하셔야 돼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2차 함수 보자마자 판별식 써요? 잘 안 쓰죠. 인수분해 되는지는 보지만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나왔으면 일단 머릿속에서 계속 부호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2차 함수는 대칭축을 보는 거예요. 대칭축은 함수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치? 바로 안 나와요? 바로 나와야 돼요. 대칭축 빨리 구하는 법 찾아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볼 필요 없고 대칭축 구하려면 그치? A로 묶어내고 암산으로 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의 얼마? 요거의 절반.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거의 절반. 대칭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게 탁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값을 대입했을 때 뭐 아래로 볼록인데 음수야. 대칭축의 값이 음수니까 양수 플러스 양이니까 다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부호를 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할 수 있어. 도함수 미분이라는 값은 미분이라는 것은 결국 변화를 보는 거고 변화가 증가하는 양이냐 음이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어 얼마큼 커지고 있어는 이제 아주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함수에서는 이 변화의 값을 보는 게 중요한데 변화의 부호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알면 fx를 알 수 있습니다가 미분의 핵심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하는 연습과 도함수의 부호를 보는 연습들이 조금 돼 있어야겠죠. 자, 이제 이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3차 함수. 3차 함수인데 fx가 1대1 대응인 경우. 이건 같은 얘기가 뭐가 있어요?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또 같은 얘기가 뭐가 있어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즉 1대1 대응이 3차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런 형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게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 깨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fx가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무슨 얘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그럼 fx가 3차 함수니까 도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되겠죠? 2차 함수의 부호를 보는데 부호가 항상 여기 더 나가면 이런 거죠. f'x가 항상 0보다 크다. 뭐 이렇게. 또는 항상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통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걸 수학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해도 맞고 이렇게 얘기도 맞고 너랑 너랑은 같은 얘기야 이런 얘기지. 그렇지? 그런 같은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풀든 이 문제를 풀든 이 문제를 풀든 이 문제를 풀든 같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같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 그럼 도함수가 2차 함수인데 계속 부호가 양수이거나 계속 부호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2차 함수의 부호가 계속 양수거나 그러면 함수 값이 계속 양수로 나오거나 계속 음수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0이 돼도 상관은 없을 때도 있죠. 그쵸? 그럼 2차 함수는 아까 뭘 따진다 그랬어?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판별식을 따진다 그랬죠? 그럼 도함수의 판별식을 따지면 되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이 되면 이 내용을 이해해서 이 내용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흐름이, 기본 흐름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해석이 되어야 어떻게 푸는지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사실은 문제에서부터 답까지 과정이 좀 길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하다 보면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려워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걸 해결하고 이걸 해결하고 이걸 해결하고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선생님이 계속 유형별 문제에 대한 위험한 점을 얘기하자면 유형별 문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풀어 이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문제가 막 여러 개가 복잡하게 섞이면 어떤 유형에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유형들이 이 유형들이 적용이 되면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바로 해석이 안 될 때는 하나씩 해석을 해나가는 연습이 안 되면 점수가 이제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수학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되죠. 어쨌든 간에 저런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 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단순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수학에서 여러분 그 수투에서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여기에요. 내용은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그냥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배우는 게 극대극소. 2차 함수에서도 존재했었는데 2차 함수에서는 이미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함수 fx가 존재할 때 요건 조금 의미가 있죠.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면 구간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어떤 구간 안에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이다라는 뜻은 양 끝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열린 구간입니다. 굳이 열린 구간을 쓰는 이유는 양 끝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일. 그 안에서만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열린 구간을 잡고 이 열린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x에 대하여 fx라는 값이 임의의 x 어떤 c라고 할까요? c에 대하여 C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으니까 특별한 값이 하나 아무렇게나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C가 다른 이 구간에 속하는 모든 X 값들보다 더 크거나 같다면
그 중에서 으뜸이라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x는 c에서 극대라 그러고 fc를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또 만약에 같은 얘기로 d에 대해 어제 이게 같이 쓰면 안 되는데 따로따로예요. 그렇죠? 따로따로예요. C도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같이 썼다고. 야, 그래도 C로 합시다. 좀 갑자기 그러네요. C에 대해. 저런 똑같은 조건이에요. 만약에 FC가 FX보다 작거나 그 으뜸 중에서 그 무리 중에서 제일 작다면 그러면 그때 X는 C에서 극소라고 하고 FC를 극소값이라고 해요. 이 둘을 합쳐서 다 극값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구간에서 제일 큰 값, 구간에서 제일 작은 값. 그림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구간이 있으면 여기가 C인 거예요. 그렇죠. C의 값이 다른 X들보다 제일 크죠? 그죠? 제일 커. 여기 보면 이걸 이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눈이 들어갔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눈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게 다 극값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네요, 그죠?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수학은 이 정의되어 있는, 만약에 정의가 조금 명확하지 않으면 책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죠? 정의가 책에서 가장 명확하게 돼 있으니까 책을 이렇게 보고 그 정의에 틀리지 않으면 무조건 돼요.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수학과를 막 전공하거나 그런 걸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 머릿속에서 이럴 거야가 먼저 생각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의랑 이렇게 왠지 이렇게 맞추기 싫어가지고 정의하고는 괜찮은데 이러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마음에 강하게 들 때가 있는데 수학은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무조건 성립해요. 엄청나게 이렇게 명확하게 규칙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항상 정의에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여기가 이제 C라고 하면 요 값은 다른 애들보다 요 구간에서 그렇죠? 제일 작죠. 그럴 때 얘를 극소라 그러고 얘를 극대라고 합니다. 극대극소를 왜 찾았을까요? 요 전에 배운 게 뭐야? 증가감소지, 그지? 증가감소가 바뀌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값은 증가와 감소가 변화되는 점. 변화가 되는 점. 그러니까 수학이나 과학은 이제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 뭔가 경계를 기점으로 뭔가 달라지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수학에서는? X축이 바로 그거죠.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점. 우리 이걸 뭐라 그래? 근이라 그러잖아. 그치? 경계를 기점으로 달라지는 거. 이쪽은 음수야, 이쪽은 양수야. 너가 경계야. 이렇게. 극값은 너 증가야, 너 감소야. 너가 경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값을 찾는 이유는 증가와 감소가 변화되는 거예요. 미적분에 들어가면 하나를 더 배우잖아요. 그죠? 배우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두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요. 그걸 변곡점이라 그러는데 변곡점은 뭐가 달라지는 거야?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경계가 되는 점.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 있는 걸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건 그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한 묶음으로 하나로 얘기할 수 있네. 얘네들은 한 묶음으로 하나로 얘기할 수 있네. 근데 얘네 묶고 얘네 묶었는데 그 경계 지점이 있으면 그거는 부분을 찾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함수도 사실은 그렇죠. 대응이라는 것 중에서 함수라고 묶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아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또 대응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또 배우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내서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얘가 한꺼번에 들어오네 이렇게. 그럼 수투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다항함수죠. x의 이게 좀 애매한데 0보다 크거나 같은 0 이상의 정수 차수를 가진 함수만 다뤄보자 라는 게 사실은 수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형태들이에요. 그죠? 얘네를 묶어서 얘네들의 미적분을 지금 보고 싶은 게 수투에서 나오는 거고, 미적분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배운 대부분의 함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죠. 함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겠죠. 오메 시간이 방정식도 해보고 싶었는데 fx가 미분 가능하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는 미분 가능하지 않고 연속이 아닌 경우도 생각해보라는 거죠. 여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극대나 극소는 이런 것도 극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연속이 아니지만 지금 여기 fx라는 함수는 그냥 함수라고 정의가 돼 있지 연속된 함수 이렇게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책에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함수 이렇게, 즉 함수라는 얘기는 모든 x가 y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함수. 자,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물론 안 돼요. 요거는 극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대충 얘기를 하자면 어떤 값 바로 옆에 있는 값은 정의할 수 없어요. 1보다 큰 실수 중에서 1 바로 옆에 있는 실수는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면 여기에는 어떤 C값을 찾아낼 수가 없죠. 선생님 옆에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극대가 아니에요. 알겠죠? 제일 커야 돼. 그 중에서 요 무리 중에서 제일 커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이런 식의 함수들도 극대로 정의가 됩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극대로 정의가 되죠. 미분 불가능하지만 왜? 미분 가능은 나중에 나온 얘기니까. 얘는 도구일 뿐이니까 함수에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면 함수의 극대는 얘도 극대예요. 단지 이제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쓰는 이제 극대 극소는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찾을 수 없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쪽은 어쨌든 증가고 이쪽은 감소니까 경계를 두 개의 함수로 보고 하다 보면 또 찾아볼 수는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얘가 찾듯이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찾느냐?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예쁘게 이어져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점은 여기가 극대일 거고 여기가 극소일 거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굳이 미분 가능성을 얘기했다는 건 도함수를 구했다는 거고, 이게 fx면 도함수를 구했다는 거고, 이 도함수를 구했다는 건 증가감, 부호를 봄으로써 증가감소로 확인하겠다는 거죠, fx. 근데 지금 거꾸로 봅시다. fx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죠. 그럼 도함수는 뭐로 나타날까? 그렇죠.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게 연속적이다라는 거죠.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변화가 생긴 거죠. 플러스 값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가는 경계엔 누가 있어? 0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특징을 찾는 거죠. 넌 마이너스고 넌 플러스야. 그럼 너도 역시 경계가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실을 보고 여러분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0이 되는 점에서
극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극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른 특징은 이거 갖고는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다른 특징을 더 넓혀야지. 0이 된다고 해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엔 뭐를 해야 돼? 조금 더 넓혀서 봤더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0은 극대인 거고 증가하다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0은 극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0 자체가 어떤 극대 극소를 알려주는 건 아니고 0에 극대 극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0에서 극대 극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특징들을 이용해서 얘네들 찾아내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 여기 하나 더 하면 이런 거죠. 하나는 되게 지저분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0이 되는 점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얘는 이쪽도 증가, 이쪽도 증가하니까 증가하고 증가해서 0이 됐지만 극값이 아닌 거죠. 극값이 아닌 거죠. 계속 증가하잖아. 이게 바로 이 얘기죠. 그러니까 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작게 나오는 거죠. 그죠? 항상 0보다 작거나 작게 나와요. 3차 함수의 경우에. 맞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0이 되는 점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다 모아. 다 모아서 그 중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애들이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극대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다. 플러스로 바뀌는 애들이 극소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극대 극소가 아닌 어떤 특징은 뭐 그냥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얘네들이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이 아니죠, 그죠? 이게 필요 조건. 여러분은 필요 조건을 찾은 거예요. 필요 조건의 의미가 뭐예요? 참이 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의 의미가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화살을 맞아서 피를 흘립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그게 제일 좋으니까 뭐 P면 Q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게 Q가 화살을 맞았으니까 피를 흘려서 Q가 필요 조건, P는 충분 조건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그런 거야. P의 원소는 Q를 참으로 하기에 충분해요. 근데 Q의 원소는 P를 참으로 하기에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을 찾아야 돼. 어떤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 알았죠?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넓혀가지고 여러분이 확장을 해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이 도함수를 구하면 보이죠? 보여요? 도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쪽 양수니까 위로 올라왔다가 0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C에서. 그러니까 C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접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특징이 나온다는 건 x-c의 제곱 또는 4제곱 또는 6제곱 이런 애들 짝수 제곱이 되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몇 차 함수까지 배워 여러분은? 4차 정도예요. 그러니까 도함수 해봐야 3차고 3차에서 4차 이렇게 나올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짝수 제곱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2제곱 정도 나오는. 근데 원래 2n차 제곱, 그러니까 짝수 제곱이 나오면 걔네들은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이거보다 작아도 음수가 돼도 제곱, 그러니까 짝수 제곱하면 양수가 될 거고, 플러스여도 양수 제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군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하나만 갖고 있거나 3개를 갖고 있으면 얘는 부호가 바뀌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x-1, x-3, x-7이면 1, 3, 7에서 부호가 바뀌고 있다는 걸 바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조금 정리해 놓을 필요도 있어요. 제곱이 있으면 걔는 부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는 생략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좀 C까지 확장을 시켜놔야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뭔가 해볼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로 확장이 되냐면 3차 함수입니다. 뭐 1대1 대입니다.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 x가 x의 정의역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의역에서 fx가 증가할 때. 그쵸? 그럼 0보다 큰 구간에서 양수가 나오는 조건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계속 증가합니다. 아 그러면 도함수가 0보다 계속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0보다 큰 구간에서만 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아쉽네요. 이 두 가지를 알면 뭘 할 수 있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걸 화요일날 합시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기 시작하면 뭘 할 수 있냐면 구간이 주어졌을 때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좀 싫지만 귀찮지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대충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그 함수의 개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은 해줄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방정식, 부등식까지 건드려 볼게요. 알겠죠? 활용 범위에서 방정식, 부등식을 건드리면 속도 가속도는 뭐 마치 않은 듯이 지나가서 수학여행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적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해봅시다. 고생하셨어요. 숙제는 어디까지? 극대수는 다 끝내놓으셔야 돼요. 네. 네. 수학여행 가기 전에 검사할 거예요.